안녕하세요, 놀사운입니다. 어, 제가 저번 주 월요일은 주봉 월봉 마감 방송을 못했어요. 제가 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차트를 좀 그리려고 하는데 차트에 자꾸 잔상이 생겨서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스킵을 했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오늘 어차피 월봉이 함께 마감이 됐으니까 월봉 차트부터 한번 좀 찝어보죠. 월봉 차트부터 좀 찝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인데, 음, 월봉이 일단은 추세가 세 개가 보입니다. 하나, 둘, 셋. 추세 캔들이 보이죠. 근데 요 캔들이 이제 마감이 된 캔들인데, 요 캔들이 조금 월봉상 조금 아쉽다. 아쉬운 느낌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한 여기서 좀 복마감을 해줬으면 지금 여기 상승했던 이상에서 복마감을 해줬으면 추가적인 그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줄 수도 있다. 조정을 줄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정의 폭이 여기를 깨지 말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주황색이 21선이거든요. 여기 21선을 일단은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형태의 움직임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에 불장 때도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렇게 21선을 타고 올라가서 여기 지지한 데가 보이죠? 이렇게 지지하고 나서 이제 강한 눌림이 한번 와요. 강한 눌림이 한번 오고 나서부터 이제 불장이 시작이었는데 요번 올해나 내년 초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살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확정적으로 하려면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요 21선을 깨면 안 돼요. 지금 이 다음 봉에서도 요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요 라인을 다시 한번 깬다 그러면 이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있을 거니까 우리는 적당한 자리에서 쇼패팅을 할 수도 있고 요번 쇼패팅은 조금 길게 나올 겁니다. 왜냐면 좀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자면 월봉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차트가 상승이 이렇게 한 번 하고 조정하고 한 번 하고 조정을 했어요. 근데 요 조정폭은 요 상승폭만큼의 합당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요 조정폭 또한 그때 아마 내가 얘기했을 거야. 여기는 가격 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긴 기간 조정이 나올 확률이 크다. 이때 언젠가의 주봉 분석을 한번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요 상승에 대한 조정을 요만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다음에 사실은 좀 고점을 넘어주는 무빙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고점을 못 넘었어. 그래서 고점을 넘기긴 했는데 내가 얘기하는 고점은 뭐랄까 좀 밸런스 맞는 한 요 정도 조금 더 올라와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이렇게 세 봉우리 우리가 지금 다들 엘리어트 공부하고 있죠. 엘리어트 파동이나 어떠한 그 파동 이론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항상 이거예요. 봉우리 세 개 만들고 조정을 한다. 이 전체 조정을 한다가 기본적인 파동의 이론인데 이제 그거에 좀 합당하게 나왔으면은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러지 못했죠. 그러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복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7월 달 봉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20일 라인을 깨지만 않는 조정선에서 20일 라인 깨지 않는 조정선에서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21선을 다시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 전체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올 것 같다가 일단은 월봉상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에 대한 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주봉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월봉 마감이 고점에서 좀 흐지부지했기 때문에 주봉 마감도 좀 흐지부지한 편이다. 근데 주봉 마감은 월봉 마감보다는 좋아요. 왜냐면 이 하락을 시작했던 요 파동 자리, 그러니까 강한 C파의 시작 자리를 몸통으로 일단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주봉상 그렇게 나쁜 파동은 아닙니다. 나쁜 캔들 마감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224일선을 얼추 이제 타주는 무빙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 요 정도? 34,000 정도? 여기 보면 또 이평 라인이 있죠. 그래서 요 자리를 좀 기대를 해요.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전체적인 상승분에 대한 조정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은 34,000 라인이에요. 34,500줌. 34,500줌으로 보고 있고, 뭐, 파동상으로 좀 봐도, 설마, 요렇게는 너무 클 것 같고, 요 정도 볼까? 요 정도 보면 적당하게 1대1 자리가 보일 것 같은데. 요게 여기 근처 자리겠네요. 그래서 주봉은 나쁘게 마감은 하지 않았다. 좋게 마감을 했다. 좋게 마감을 했는데 다만 고점 대비 조금 아쉽긴 한데 차라리 한 요쯤까지 올라서 마감을 해주고 조정을 하면 한 32,000대 요것도 제가 저번 주에는 못했지만 저저번 주 주봉에서 얘기를 했던 타겟 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못 간 게 조금 아쉽다. 그래서 살짝 눌림이 있어도 나쁘지는 않아요. 요 눌림에 대한 마지노선은 제가 좀 더 작은 봉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봉 같은 경우에는 월봉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요 21선을 넘지 않는 요 21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재상승을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고 자 주봉 같은 경우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또 생명선이네 주봉상 그죠? 주봉상 생명선인데 주봉은 아직은 하락의 느낌이 막 그렇게 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의 느낌이 더 있어요. 왜냐면 여기 시작 라인을 어쨌든 몸통으로 일단 돌파를 해준 캔들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주봉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날봉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날봉을 봅시다. 자, 날봉 보면은 날봉 타겟가는 한 요쯤 되겠죠? 이전 파동의 요 A파 저점입니다. 요 정도 뭐 추가 상승을 해도 이상한 파동은 아니에요. 딱 봐도. 그죠? 딱 봐도 그런 파동이고, 다만, 주봉을 포함해서 보셔야 돼요. 주봉을 포함해서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주봉상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날봉상으로도 여전히 상승 추세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요 32,900에서 33,000달이 저 정도는 조금 여유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손익비가 현재는 물론 슛이 좋은 손익비긴 한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오른다면 손익비가 한 2,000불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좀 감안할 수 있을 정도로 배율과 비중을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숏배팅을 해놓고 있긴 한데 언제든지 이제 아니다 싶을 때는 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세로 매매를 하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32,000 근처까지는 좀 넉넉히 받아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응은 저기를 깨면서부터 하면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요 자리가 여기 매물대가 매우 강력합니다. 자 이렇게 매물대가 나오겠죠? 이렇게 ABC니까 요 자리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봐야 된다. 파동이 확실히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를 좀 봐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날봉상. 자 그러면 어정쩡하게 지금 월봉과 주봉과 날봉을 가지고 위아래 어떻게 될 거다 얘기하는 거는 뭐 그냥 큰 시황이죠. 아직 한참 멀은 자리입니다. 자, 그럼 조금 작은 봉으로 봅시다. 자 작은 봉으로 보면 지금 4시간 봉이에요. 4시간 봉으로 보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카운팅은 요거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크게 본다면 요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요거 꼭 고려를 하셔야 돼요. 요 정도 비율은 요거 너무 센데? 36,000까지? 에이 에바다. 이거는 조금 에바 같고 한 요 정도에서 뭐 1대1 좀 이상 1대 236 정도까지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시간 봉은 그래요. 그리고 저번에 마지막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요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했을 때 이제 리테스트 라인을 잡아줬었죠. 리테스트 라인을 여기 정도 잡았었고 그래서 탈출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숏을 잡았던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 좀 유념하셔야 되고 사실은 여기 이제 롱자리가 나온 게 어떻게 보면은 ABCX, ABCD 파동 카운팅이 너무 이쁘게 마감을 했죠. 이 자리를.
자, 이렇게 ABC 나오고, X 하나 나오고, 이렇게 뭐 A, B, C, D, E에서 5개 파동으로 마무리가 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서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첫 파동에 대한 상승이에요. 첫 파동의 상승을 보고, 눌림을 보고 잡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눌림의 리테스트 자리가 여기하고, 제가 그때 잡아줬던 게, 어디였더라? 여기하고, 여기 근처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리테스트를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리테스트 자리를 안 줬죠.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동의 형태가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자세히 카운팅을 해보면 또 이유를 유추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매매 복귀에서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월봉, 주봉, 일봉에 대한 시황을 살짝 얘기를 해드렸고 지금 좀 단기적인 무빙으로 좀 보자면 지금 1시간까지 다 모였네요. 혼조세가 끝났어. 이제 1시간 분까지 이평의 이격도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저는 여기서부터 숏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숏 대응을 했어요. 숏 대응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이제 ABC 파동이 보이죠. 어떻게 됐건 뭐 이렇게 ABC 파동이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ABC 파동이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ABC 파동이 하나 보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숏 대응을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추세를 계속 낮추고 있기도 했고 그리고 요거 상승 대비에 대한 바닥거래량이 없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예요. 바닥거래량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계속 숏 대응을 했었는데 숏 대응을 했을 때 가장 불안했던 파동은 요거 하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 눈이 안 좋아서 분석 영상은 찍을 수 없었고 이제 분석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걱정하는 파동은 요거다. 이렇게 상방 ABC가 한 번 더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짧게 마무리했던 파동을 한 번 더 이어가지 않을까 했던 게 요게 이제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저점을 깨면서 파동의 저점을 깨면서 그 걱정은 좀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단기적인 무빙에서는 하방 베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ABC가 나왔다면 일단은 요거 ABC는 나가리가 됐기 때문에 왜냐면 저점을 깼죠. 요거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없겠죠. 여기 어떻게 좀 살짝이라도 저점을 깼어요. 그거 휩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휩쏘로 본다면 요 앞전에도 휩쏘기 때문에 굳이 요거를 뭐 휩쏘로까지 봐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겠는데? 뭐야? 이런 식으로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 이렇게 A 파동이 나오고 이렇게 A 파동이 나오고 이렇게 B파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C파가 나와야 되죠. 근데 A 파동보다 B파의 거래량이 더 높죠. 훨씬 더 높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파동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추세의 방향이 요 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추세 방향이 요 방향이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고민을 했었던 게 뭐냐면 여기가 추세로 나오고 여기가 지금 시간으로 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없죠. 그래서 요거 C8을 제일 걱정하긴 했는데 뭐 저점을 깼으니까 그런 걱정은 당연히 이제 사라지는 거고 파동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파동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에 맞게 이제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 매매를 잘 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거의 뭐 저녁 7시, 8시 되면 줄 끊어진 연처럼 잠이 들어서 잘 못했고 여기서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숏배팅을 했다고 했었죠. 여기서부터 숏배팅을 했다고 했었죠. 그리고 ABC 보고 숏배팅을 했었고 이때 아마 이제 한량이 하고 뭐 얘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쭉쭉쭉쭉 빠지길래 게이드 여기서 1차 익절 날리고 여기서 2차 익절 날리고 익절 날린 근거는 몇 개가 있는데 그것도 매매 복귀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방 ABC를 그려주긴 했지만 하방 ABC를 그려줬죠. 그러면 이 하방 ABC가 끝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여기서 시작되는 파동으로는 고려할 수 없어요. 여기서 시작되는 파동으로는 고려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래량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시작되는 파동 또한 고려하기가 힘들어요.
한 요 정도? 요 정도? 이걸 좀 큰 봉으로 보면 거래량이 좀 멀지가 돼가지고 합당히 한데, 일단 좀 피렌치 거래량이라서 이렇게까지 크게 보면은 매매가 안 되겠네요. 매매가 안 될 것 같고. 한 적당한 크기의 캔들을 봤을 때는 더 이상 이런 상방 ABC를 그리기에는 여기에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파동 관점에서는 상방을 보기 힘들겠다라는 게 지금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더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게 관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야. 여기 이렇게 바닥 거래량이 터졌는데 추세 전환이 아니냐.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엘리어트 파동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파동 기준상, 그러니까 이론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피파 거래량을 기대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차라리 이제 하방 추세가 시작된 파동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단기적으로 봐도 지금 15분까지도 이평의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224일선이 위로 올라가 있죠. 이제 1시간 것만 이 자리를 깨면 되는데, 여기서도 매매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매매 포인트가 있었냐면, 우선은 이런 식으로 지지를 많이 하는 자리. 15분 정도 볼까? 저는 처음에 이제 여기를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쌍봉대가리가 나오겠다. 쌍봉대가리 나왔죠. 쌍봉대가리가 나오고, 요 근처가 어디 이제 생명선 자리가 되겠다. 여기 보면은 저 지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지를 많이 합니다. 지지를 빵 하고 음봉으로 내렸지만 금세 말아 올리길래 여기서 도대체 왜 말아 올렸을까 해서 차트를 봤더니 여기가 1시간봉 224일선 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평 라인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좀 급격한 상승을 다시 해줬다. 급격한 상승을 다시 해줬지만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뭐 특별히 실려있는 거래량이 실렸네. 아이씨. 내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그런가? 어쨌든 여기 거래량이 실리긴 했지만 여기 거래량보다는 안 실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ABC로 봤을 때 얘를 이제 뭐 어디 시원의 시작 정도로 보고 이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 뭐 생명선 깨고 내려왔을 때부터 이제 숏타겟이 좀 됐던 자리죠. 여기를 또 피보를 재어보면 일단 뭐 매매 복귀해서 할 거지만 지금 잠깐만 보자면 여기가 또 무슨 라인이냐? 별 라인이 아니네요. 아이씨, 오늘 뭐 이렇게 안 맞냐. 이게 영상도 꾸준히 찍어야 돼. 오랜만에 찍으니까 안 맞네. 원래는 뭐가 딱 하면 여기 딱 이렇게 있죠? 이게 해체가 돼야 되는데 해체가 안 되네, 오늘. 이해하십시오. 몸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아유, 카운팅은 매매 복귀해서 합시다. 그럼 이제 월봉, 주봉에 대한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시다. 자, 월봉에 대한 정리는 여기 주황색 21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21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볼 수도 있다. 조정을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파동 더 올라가서 요 21선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어떠한 뭐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승이 나오면 주봉상 월봉 마무리합시다. 이런 상승이 나오면 좋은 모습이다. 근데 저 상승이 나올 때까지 이 21선을 깨지 않는 조정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자리다. 여기가 28.6K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좋은 지지대를 본다면 여기 캔들 마감 자리 있죠. 28.45 정도? 저 자리에서 또 한번 반등을 하면 좋은 무빙을 볼 수 있다. 최소한 4,000불 정도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저런 눌림을 좀 기다리는 것도 월봉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월봉 너무 길죠.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를 깨게 됐을 땐 전체 상승분에 대한 조정을 고려를 해야 돼요. 월봉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 같은 경우에는 주봉 마감은 월봉 마감보다 나쁘지 않았다. 그게 포인트고요. 월봉 마감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이런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파동의 하락을 시작한 자리 위에서 마감을 하는지 혹은 그 밑에서 마감을 하는지로 좀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 파동이 하락에 대한 시작이 요 자리죠. 요 자리.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이제
는 32,400 라인. 요거는 계속 요 차트가 오르기 전부터 저기를 타겟가로 잡았는데 저기서 마감을 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캔들이 내려가면서 요 224일선을 이렇게 땡기지 않을까. 왜냐면 결국에는 얘도 이렇게 다시 배열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얘가 혼자 지금 생뚱맞게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되게 어설픈 저항 라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밑으로 이쁘게 깔렸으면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캔들이 좀 완성이 됐을 텐데 쟤를 좀 강제적으로 내리는 무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좀 저항대가 형성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평 관점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월봉과 다르게 주봉만으로 이제 보고 좀 판단을 한다면 주봉이 여전히 상승세에 있고 타겟가는 저항도 될 수 있지만 요 34,00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상승의 끝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요거만 봐도 알겠죠? 여기 추세 파동이 하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정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이 추세 파동에 비견될 만한 1대1 파동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어떤 조정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최소한 34,000까지는 오를 수 있는 상승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지지와 저항 라인은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장대로 뽑았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다는 거죠. 매물대가 있으면 지지하는 라인을 좀 찾을 수 있을 텐데 매물대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더 작은 봉으로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봉 관점에 대한 정리는 이렇습니다. 날봉 관점에 대한 정리도 얼추 비슷할 것 같아요.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고 그리고 문제는 이 자리가 매물대가 없는 게 너무 명확하네. 여기 매물대가 없다. 여기 매물대가 없어요. 요 정도까지 매물대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라인이 깨지면 얘가 깨지면 어떻게 보면은 한 요 정도까지도 조정을 줄 수 있는 파동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좀 단기적인 무빙으로. 그래서 요런 거를 조금 조심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과 주봉과 날봉의 마감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게 관점이고 단기적인 무빙은 제가 매매 복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좀 카운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카운팅을 하면서 좀 짚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하죠.